자, 스마트 팩토리 테스트베드 1번 자재 공급 공정 운영 방법입니다. 먼저 1번 공정이고요. 자, 처음에 보시면 전면에 보시면은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차단기 2개가 있습니다. 차단기 2개를 각각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전원을 켜시면 PLC가 이와 같이 부팅이 됩니다. 조금 약간 시간이 있습니다. 자, PLC가 부팅이 되고 있고요. PLC가 부팅이 되면 이와 같이 각각 인아웃 상태들이 LED들이 이렇게 점등이 되고요. 화면에 보시면 좀 기다리시면은 런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녹색 런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은 PLC는 정상적으로 부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체크하실 게 DC 파워 서플라이가 있습니다. DC 전원이 들어왔다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1번 공정에서 6번 공정까지는 이와 같이 차단기와 PLC 모양 DC 파워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걸 참조하셔서 나머지 6번 공정까지는 전원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위로 올라오시면 이제 공정이 보이고요. 자, 이 공정은 이 팔레트와 하부 박스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장비 쪽에 보시면은 이 하부 팔레트를 이와 같이 매거진 장치에 이렇게 공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부 박스도 이와 같이 매거진 장치에 이렇게 공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소재들을 다 배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 초기 화면이고요. 먼저 매뉴얼 버튼, 수동 조작 화면 이동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화면은 수동으로 조작을 해볼 수 있는 버튼들이고요. 좌측에 있는 화면은 현재 각각의 센서 상태들, 실린더 위치 상태들을 표시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버튼을 클릭을 해서 조작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수동 조작이 끝나시면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실린더들이 다 초기화가 됩니다. 리셋이 완료가 되면 녹색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리셋이 초기화가 완료가 된 거고요. 초기 화면으로 이동해서 오토 화면으로 들어가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장비가 구동이 됩니다. 이 화면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 연동 안함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는 1번부터 6번 공정이 각각 내부적으로 PLC들이 통신을 해서 현재 상태들을 주고받으면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워크를 이동시켜 줍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들을 연동 안함 버튼을 누르면 다음 공정에 상관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활성화가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우측은 램프, 타워 램프에 대한 상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비상정지 스위치가 있는데요. 비상정지 스위치에 대한 상태 LED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센서 위치라든지 이런 상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화면 구성은 1번과 6번이 다 대체적으로 비슷하고 동일합니다. 자, 스타트를 누르면은 장비가 실제로 시작을 하겠고요. 정지를 하실 때는 스톱을 누르면 현재 진행 중인, 현재 공급되는 워크들이나 이런 것들까지만 공급을 하고 딱 자동으로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지된 걸 확인을 하시고 컨트롤 패널에서 차단기를 내리면 장비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2번 USB 검사 및 공급 공정입니다. 1번 공정과 마찬가지로 차단기 올려주시고 DC 파워 PLC 런 상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갔어서요. 자, 이 공정은 USB를 컨베이어 벨트 쪽으로 공급을 해주는, 검사를 하고 공급을 해주는 그러한 공정입니다. USB 매거진 장치가 보이고 있고요. 자, USB를 보시면 이와 같이 골이 있는 부분이 전면에서 보셨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끔 위치하셔서 이 매거진 장치에 조심히 딱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USB들이나 이런 소재들은 다 배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오셔서 자, 매뉴얼 버튼 한번 들어가셔서 우측에 조작 버튼, 좌측에 상태 감시 램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작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리셋을 누르셔서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장비들이 초기 위치로 리셋이 되고, 리셋이 완료가 되면 녹색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초기 화면으로 가셔서 오토 화면으로 가셔서 스타트를 누르면은 공정이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상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음 공정과 연동 안 한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컨베이어에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겠고요. 재질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USB의 높이 같은 거를 검출을 해서 각각에 맞춰서 이렇게 램프가 들어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스타트를 누르면 자동 운전이 시작합니다. 종료하실 때는 스톱을 누르시고, 네, 모든 것들이 다 실린더들이 움직임이 종료된 걸 보신 다음에 전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3번 레이저 마킹 공정 되겠습니다. 레이저 마킹 공정은 레이저를 마킹하는 소프트웨어가 먼저 또 구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체 PC로 왔고요. 자, 본체 PC에 보시면 바탕화면에 설치 파일 및 프로그램 바로가기 열어보시면 바탕화면 파일 들어가시면 여기에 보시면 EZCAD2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ZCAD2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시면 자, 이와 같이 파워레이저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고요. 화면이 크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자, 열기 버튼을 누르셔서 파일을 하나를 먼저 열어 주셔야 되는데, 이 파일의 경로가 D 드라이브에 설치 파일 및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에 레이저 마킹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 안에 이와 같이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도안 1번이나 2번, 1번을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이와 같이 실행된 상태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놓으시고 장비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로 가시겠습니다. 자, 장비로 왔습니다. 전 공정과 마찬가지로 차단기 올려주시고 PLC 상태 런 상태 확인하시고 DC 파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로 올라가시면 지금 레이저 마킹의 본체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마킹, 레이저 기구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레이저 마킹 본체 장비에 보시면 이와 같이 녹색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혹시나 안 들어와 있다면 전원 스위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상 스위치 꺼 주시고요. 그 다음에 USB 케이블이 있는데 이 USB 케이블이 아까 본체 PC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상호 구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USB를 이쪽에서 공급을 해서 여기서 레이저로 각인하는 그러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화면 이동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왔습니다. 전 공정들과 마찬가지로 매뉴얼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수동으로 조작하실 수 있는, 그리고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먼저 리셋 버튼을 한번 누르셔서 초기화를 시켜주시고 녹색 램프 확인하시고 화면 초기로 가셔서 오토로 가셔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이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면 상태가 나오고요. 여기에 보시면 연동 안 함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서 다음 공정과 연동 안 하는 버튼, 활성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마킹을 실제로 하지 않고 그냥 모션만 하는 이렇게 레이저 마킹 안 한 버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마킹을 할 때 도안을 1번이 아니라 2번 도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이 빨간색이 되면은 활성화가 된 상태입니다. 자, 스타트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정지하실 때는 스톱을 누르시고 실린더 움직임이 멈추면 정지된 걸 확인하시고 전원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4번 비전 검사 공정 되겠습니다. 전 공정과 마찬가지로 차단기, PLC 전원, 그다음에 DC 파워 전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비전 카메라이고요. 바코드나 QR코드를 인식하는 그런 비전 검사 장치입니다. 비전 검사하는 영역이 되겠고요. 자, 이쪽에서 USB를 옮겨서 비전을 검사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다음 공정으로 보내는 그러한 공정입니다.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왔습니다. 자, 전 공정과 마찬가지로 매뉴얼 화면에서 수동 조작하실 수 있고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코드가 인식이 되면은 바코드 코드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
네, 초기화가 되고요. 실린더가 녹색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초기 화면으로 가시고 오토로 들어가셔서 스타트를 누르면 자동 운전이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간단하게 실린더 위치 등 상태 등이 나오고요. 연동하는 버튼이 있고요. 자, 검사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하는 버튼을 체크를 하게 되면 실제로 뭐 비정이 검사는 하지는 않고 그냥 통과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코드 1번이나 코드 2번이 인식됐을 때 각각의 상태들이 그냥 표시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타트를 누르면 자동 운전이 시작을 하고요. 정지하실 때는 스톱을 누르시고 정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5번 상자 포장 공정입니다. 전 공정과 마찬가지로 차단기, PLC, DC 파워 전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 장비는 로봇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장비고요. 이 로봇 부분이고 상부 박스, 상자, 덮개가 매거진 장치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덮개가 되겠고요. 상부 박스를 위와 같이 매거진 장치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덮개를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네. 로봇이 구동해서 덮개를 여기에 놓아서 덮개를 덮어주는 그러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화면 이동하겠습니다. 자, 초기 화면이고요. 전 공정과 마찬가지로 매뉴얼에 수동 조작하는 버튼, 그 다음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공정은 로봇이 들어있다 보니까 처음에 전원을 켜게 되면 로봇에서 삐삐 알람 소리가 나고요. 이렇게 황색 램프가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고 로봇 온 버튼을 동시에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봇에서 척 하는 소리와 함께 로봇이 서브 온이 되면서 자동으로 원점을 잡고 리셋이 되고요. 실린더나 이런 것들도 다 리셋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리셋해도 녹색, 로봇 온에도 녹색 버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초기화가 된 거고요. 자, 오토 화면으로 가셔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작업이 자동 운전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연동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스톱을 누르시면은 작업이 종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6번 간이창고 적재 공정입니다. 전 공정과 마찬가지로 차단기 올려주시고 DC 파워 확인하시고 PLC 런 상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로 올라가겠습니다. DC 모터 작동으로 해서 포장된 박스를 간이 창고로 저장하는 그러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레트는 외부로 배출해주는 그러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처음에 운영을 하실 때는 박스가 다 배출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임의로 소거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팔레트가 배출되는 부분에도 이와 같이 팔레트 배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팔레트를 모두 다 배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정상 운영하시면은 이쪽에 팔레트가 계속 모이게 되는데 항상 여기에 있는 팔레트를 그때그때 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왔습니다. 전 공정과 마찬가지로 우측은 조작하는 버튼들 수동으로, 좌측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램프들이 있습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 리셋이 되고요. 실린더라든지 모터들이 다 리셋이 되고요. 리셋이 완료가 되면 녹색 램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초기 화면으로 가서 오토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토 화면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각각의 상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좀 더 참고하실 게 적재 리셋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적재 리셋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이 간이 창고에 박스가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메모리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다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박스를 없애시고 화면에 오셔서 적재 리셋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서 내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다 클리어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의 적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임의 적재 버튼은 실제로 박스가 적재되지는 않았지만 임의로 프로그램적으로 4개가 적재된 것처럼 활성화를 시켜서 모바일 주행 로봇, 다음 공정인 모바일 주행 로봇을 콜하는 그러한 기능을 임의로 담고 있습니다. 자동인 상태에서 임의 적재 버튼을 누르면 4개가 정상적으로 저장된 것처럼 돼서 모바일 로봇을 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타트를 누르면은
자동 운전이 시작이 되고요. 스톱을 누르면 진행 중인 공정들, 박스 저장되는 것들, 이런 공정들이 다 끝난 다음에 정지를 하면 차단기를 내리시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7번 USB 비전 검사 및 공급 공정입니다. 전면 컨트롤 패널에 도어를 여시고 차단기 2개, 여기 밑에에서 차단기 3개를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PLC가 미쓰비시 PLC입니다. 그러면은 전원이 들어오고 나면 PLC의 모두 버튼하고 런 버튼에 녹색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PLC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DC 파워에도 전원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정에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쪽 펜터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위에 로봇이 있고요. 로봇을 조작하기 위한 티칭 펜터트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만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처음에 전원을 키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얘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켜지지 않았다면 여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한번 길게 눌러주시면 이게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초기에 부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한 1, 2분 정도 기다리시면 로봇이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토 버튼에 오토 LED가 불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가 정상인 상태고요. 전원 버튼과 전원 램프와 오토 램프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정상이고요. 혹시나 오토가 들어오지 않고 매뉴얼에가 램프가 켜져 있다면 MA 버튼을 3초간 길게 누르시면 이 램프가 깜빡거리거든요. 그럴 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순으로 눌러주시면 오토로 전환이 됩니다. 자, 뿔, 마, 뿔, 뿔, 마 순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MA 버튼을 3초간 길게 누르시고 뿔, 마, 뿔, 뿔, 마 누르시면 오토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로봇은 정상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자, 장비 위로 이동하겠습니다. USB가 공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USB는 매거진 장치에는 채워 주셔야 되고요. 파란색, 은색, 검정색 순으로 USB를 채워 주시고 앞에 있는 USB라든지 다른 USB들은 다 소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봇에 보시면, 로봇의 헤드 부분에 보시면 이와 같이 LED 램프가 깜빡거리는데요. 이 LED 램프가 적색이나 녹색은 뭔가 이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이렇게 파란색이 길게 깜빡 이렇게 작동하는 게 정상인 상태고요. 이게 파란색 램프가 짧게 깜빡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깜빡 느낌이 다릅니다. 짧게 깜빡거릴 때는 뭔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리셋 버튼을 한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깜빡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인 상태가 됩니다.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초기 화면이고요. 메뉴 버튼 들어가시면 우측에는 수동으로 조작하실 수 있는 버튼, 좌측에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램프가 있습니다. 자, 리셋을 누르시면 초기화가 되고요. 자, 리셋 초기화가 완료가 되면 녹색 램프가 들어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녹색 램프가 들어와 있더라도 로봇을 한번 봐보시면 이와 같이 파란색 램프가 좀 더 짧게, 아까보다는 좀 더 짧게 깜빡거리는데 이러면 로봇이 실제로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는 구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화면에 리셋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이와 같이 파란색 LED가 좀 더 길게 깜빡거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정상적으로 로봇이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초기 화면 가시고 오토로 가시고 스타트를 누르면 자동 운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이 공정은 태블릿에서 USB를 선택을 해서 방문자 등록을 하고 USB를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투입되는 그러한 공정인데요. 이와 같이 태블릿이 아니고 임의로 공급 버튼을 눌러서 공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스타트가 아닌 상태인데 한번 눌러보시면 이와 같이 터치를 하시면 USB가 자동으로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전 검사가 있는데 색상 안함 버튼이 있습니다. 이런 색상 안함 버튼들도 이렇게 활성화를 해주시면 비전 검사를 통과하고 그냥 양품인 것처럼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를 누르면 자동 운전이 시작을 합니다. 스톱을 누르면 자동 운전이 정리를 합니다. 이 장비는 USB 검사 프로그램이 먼저 구동이 돼야 돼서 PC 쪽으로 와 있습니다. 메인 PC에 보시면 설치 파일 및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있고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안에 바탕화면 바로 파일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USB 인식 소프트웨어라고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얘를 구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비전 카메라가 3대가 있어서 먼저 USB 인식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해서 세팅 1번을 선택을 하시고 커넥트를 누르면 이와 같이 카메라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PLC 커넥션 너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카메라가 연결이 되고 PLC도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1번 세팅이 끝난 거고요. 카메라가 3대가 있기 때문에 이걸 3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실행하셔서 세팅 2번을 클릭을 하시고 커넥션을 누르면 카메라 2번이 연결이 되고요. 영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PLC 연결 커넥트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PLC도 연결이 성공했다고 나옵니다. 화면을 또 내려주시고요. 세 번째 카메라 접속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구동하시고 세팅 버튼, 세팅 3번 버튼 선택하시고 커넥트를 누르시면 3번 카메라가 연결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PLC 커넥트를 눌러주시면 PLC도 연결에 성공했다고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구동이 되고 있어야지만이 비전 검사가 원활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장비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 장비는 여기에 비전 카메라가 3대가 있고요. USB 공급 장치가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USB를 공급하고 비전 카메라가 색상을 인식을 해서 통과가 되면 TM 로봇이 구동을 해서 USB를 물류 팔레트 쪽으로 공급을 해주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먼저 구동하기 전에 1번 공정과 2번 공정이 스타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공정에서 먼저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팔레트와 하부 박스가 공급이 되고요. 2번 공정도 스타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2번 공정도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공정이 스타트가 되면 이렇게 PP 모듈이 로봇이 올 수 있도록 저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레트가 이 위치에 와서 대기하게 되면 USB가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장비의 화면이 되겠고요. 이 장비 화면에 보시면은 먼저 매뉴얼에 리셋을 먼저 한번 해 주시고요. 리셋이 완료가 되면 녹색 버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오토로 가서 스타트를 눌러 주시면 되는데, 스타트를 누르기 전에 먼저 장비를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USB가 3군데에 이렇게 공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파란색, 두 번째는 은색, 세 번째는 검정색이 이렇게 매거진 장치에 저장되어 있으면 되고요. USB를 넣어 주실 때는, 자, 여기 샘플 USB가 있는데요. USB의 고리 모양이 장비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도록 해서 USB를 이와 같이 안쪽으로 천천히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USB 공급된 상태들이 나오고요. 화면이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임의 공급 버튼이 있는데, 얘네들을 누르면 태블릿과 상관없이 USB가 그냥 자동으로 공급이 됩니다.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은요. 그리고 색상 안한 버튼들도 있는데, 이것들도 비전 검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양품으로 패스시키는 그러한 기능이 별도로 꾸며져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모바일 주행 로봇 공정 되겠습니다. 모바일 주행 로봇은 6번 공정에서 USB 포장된 박스를 로지스틱 시스템, 물류 시스템 쪽으로, 컨베이어 쪽으로 이송시켜주는 그러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공정은 PC에 보시면 모바일 로봇을 간단하게 유지 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설치 파일 폴더 들어가시면, 바탕화면 파일 들어가시면 모바일 플래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모바일 플래너를 한번 실행을 하시면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구동이 안 되고 있어도 작동하는데, 장비가 작동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처음에 화면에 보시면 19168 0.72번이 있고 19168 0.71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바일 주행 로봇이 2대가 있는데, 72번이 6공정에서 물류 시스템 쪽으로 USB 박스를 이송시켜주는 로봇이 되겠고, 71번은 물류 시스템에서 최종 저장 창고, ASRS 시스템이 최종 저장 창고 쪽으로 팔레트를 배출해주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71번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72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72번 선택하시고 커넥트를 누르시면, 네, 잠시 기다리시면, 네, 로봇이 접속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모바일 주행 로봇이 접속이 되었고요. 이 모바일 주행 로봇은 무선으로 네트워크로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네트워크 같은 것도 접속이 안 될 경우는 네트워크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여기 한번 보시면 네트워크 속성 보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어댑터 부분을 보시면 이와 같이 와이파이 말고 이더넷 유선으로 네트워크 허브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더넷 랜 카드가 IP가 192.168.0.102번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구동이 됩니다. 혹시나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자,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 접속이 되고 열렸습니다. 그러면 위에 탭 창이 몇 개 있는데 다른 부분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프린트 부분만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프린트 부분을 보시면 이와 같이 로봇의 현재 맵 위치 데이터가 나오는데 마우스 휠을 조작을 하시면 맵이 커지고 줄어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모바일 로봇 19168.0.72번에 해당하는 모바일 로봇 6번에서 물류 쪽으로 이송시켜주는 로봇의 위치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주변에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상태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프로그램에서 뭔가 조작할 거는 없습니다. 모바일 로봇이 어떤 특정한 이상이 있다거나 할 때 여기에 보시면 아이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부분은 놔두시고 이제 독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충전 독 위치로 이동하라는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로봇이 자동으로 독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버튼이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눌려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얘를 다시 한번 클릭하면 모바일 로봇이 독 위치에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충전 위치, 독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 프로그램은 굳이 구동이 안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닫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주행 로봇은 중간에 통신 게이트웨이인 에토스라는 장치가 이 모바일 주행 로봇과 통신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토스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에토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시면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고 에토스 창이 나옵니다. 기본 새 파일 열기가 있는데 그냥 확인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접속 설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접속 설정은 이미 되어 있지만 온라인 연결 설정에 USB로 지금 현재 에토스 장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온라인에 CPU 리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한 번만 구동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모바일 주행 로봇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거나 통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와 같이 에토스를 CPU 리셋을 선택을 하셔서 에토스 CPU를 한번 리셋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진행 표시창이 가고요. 에토스가 리셋이 됩니다. 이렇게 리셋을 한번 해주시면 중간에 통신 중계장치인 게이트웨이인 에토스가 리셋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처음에 전원 켰을 때 한 번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백그라운드에서 구동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토스 장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에토스 장비는 6공정의 2번 공정, USB 공급 공정의 뒷부분에가 장비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장비가 에토스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에토스 장비가 이와 같이 USB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고 랜 포트도 정상적으로 허브의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토스가 정상적으로 전원이 켜져 있고 통신 포트들이 깜빡이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옆에 메인 허브가 있습니다. 메인 허브 또 정상적으로 전원이 켜져 있는 걸 확인해 주시고 밑에 서브 허브들도 다 전원이 켜져 있는 걸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바일 주행 로봇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에토스 장비는
6공정의 2번 공정, USB 공급 공정의 뒷부분에가 장비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장비가 에토스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에토스 장비가 이와 같이 USB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고, 램 포트도 정상적으로 허브에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에토스가 정상적으로 전원이 켜져 있고, 통신 포트들이 깜빡이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옆에 메인 허브가 있습니다. 메인 허브 또 정상적으로 전원이 켜져 있는 걸 확인해 주시고, 밑에 서브 허브들도 다 전원이 켜져 있는 걸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바일 주행 로봇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주행 로봇 장비로 왔습니다. 자, 모바일 주행 로봇의 현재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주행 로봇의 조작 부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주행 로봇의 뒤쪽에 보시면, 자, 이 부분이 지금 충전 독이고요. 이 충전 독은 220V 전원이 연결되어 있고, 옆에 똑딱이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충전 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조작 부분인데, 특별히 만지실 부분은 없는데, 혹시나 전원이 꺼져 있다면 이게 온 버튼이 있습니다. 온 버튼을 누르셔서 전원을 켜주시면 얘가 조금 부팅이 되면서 전원이 켜지게 되겠고요. 오프를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여기에 지금 비상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황색 버튼이 이제 브레이크 릴리즈 버튼인데, 혹시나 모바일 주행 로봇을 임의로 움직여야 된다거나 할 때는 기본적으로 회전 휠이 바퀴가 락이 걸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락이 풀립니다. 그러면 주행 로봇을 임의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비상 상황에서만 좋지 않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냥 전원 부분만 켜져 있고 정상적으로 덕의 위치에 있는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TM 로봇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로봇이 USB 박스를 집어서 자기 창고에 임시로 저장했다가 물류 시스템 쪽에 USB 박스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공정이 되겠고요. 이 로봇도 마찬가지로 앞에 LED가 깜빡거리고 있는데, 이 LED가 파란색 LED가 짧게 말고 이제 적당한 긴 길이로 깜빡 이렇게 하는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도 이 티칭 펜던트가 있습니다. 이 티칭 펜던트도 이 앞에 7번 공정에서 보셨던 것과 같은 모델이고요. 전원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오토가 LED에 불이 들어와 있는지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원을 껐다 키면 기본적으로 전원과 오토의 선택은 되어 있기는 합니다. 혹시나 꺼져 있다면 전원 버튼을 눌러서 켜시고 오토 선택되어 있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모바일 주행 로봇은 옆면에 보시면 이렇게 LED로 상태를 표시를 하는데요. 이게 녹색이나 파란색이 켜져 있을 때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황색이나 빨간색이 켜져 있을 때는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럴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모바일 플래너 프로그램을 열어서 상태를 체크를 하신다거나 기술 지원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 팩토리 로지스틱 시스템의 USB 박스, 포장된 박스를 로지스틱 시스템, 물류 시스템 쪽으로 로딩 해주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9번째 공정입니다. 자, 먼저 이전 공정들과 마찬가지로 옆에 전면 패널 여시고 차단기 켜시고 PLC 런 상태 확인하시고 DC 파워 전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 장비 부분을 보시면 이전의 공정에서 모바일 주행 로봇이 여 위치 앞까지 와서 USB 박스를 이쪽에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먼저 좌측 한번, 우측 한번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공급을 하면 이 안에 있는 실린더가, PP 모델 실린더가 박스를 정렬을 한번 한 다음에 저 뒤쪽에 있는 팔레트 쪽으로 이송을 시켜주는 그러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번 놓고 이동시키고 다시 로봇이 또 2개를 놓으면 또 집어서 이송을 시켜줍니다. 그래도 총 2번에 걸쳐서 2개씩 이송을 해서 4개를 이송하는 그러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 팔레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컨베이어 물류 라인이 있고요. 이 시스템은 일단은 이 컨베이어와
이 장치가 같이 서로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도 같이 런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선은 기존의 팔레트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면 기존에 있는 팔레트는 먼저 소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부로 배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화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컨베이어를 먼저 구동을 시켜줘야지만이 이 장치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컨베이어를 먼저 수동 조작에 들어가셔서 운전 준비를 눌러주시고 자동을 선택을 하시고 자동 기동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 컨베이어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9번째 공정을 조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화면. 터치 화면입니다. 자, 매뉴얼 수동 조작 버튼은 이전 공정과 마찬가지로 우측에는 조작 버튼, 좌측에는 상태 확인용 램프들이 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리셋 버튼을 누르셔서 녹색 램프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시고요. 모든 박스라든지 뒤에 있는 팔레트들은 다 수동으로 수작업으로 제거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리셋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기 화면으로 오셔서 오토를 누르시고 스타트를 누르면 이제 정상적으로 구동을 하게 되겠고요. 밑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가 구동되는 상태에서 신규로 새로운 팔레트가 유입이 되면 스타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새로운 팔레트가 유입이 되면 그때부터 모바일 주행 로봇이 이쪽으로 와서 USB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팔레트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톱을 누르시면은 정지를 하고요. 그러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으로 스마트 팩토리 로지스틱스 시스템, 물류 시스템, 일명 팔자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팔자로 컨베이어가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PLC 컨트롤러는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모든 설비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제 허브에 이제 모든 이제 통신이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먼저 추가적으로 여기에 전원이 잘 들어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컨베이어 물류 시스템 안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컨트롤 박스들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한 개를만 살펴보면은요. 이와 같이 패널을 여시면, 뚜껑을 여시면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전 공정들과 마찬가지로 좌측에 있는 차단기 2개 다 올리시면 되겠고 DC 파워 확인하시고 PLC 상태 확인하시고 런 불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인버터 모듈들이 있는데요. 컨베이어 벨트들이 다 인버터로 구동이 됩니다. 인버터들도 전원이 들어와 있는지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터치 스크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류 시스템, 로지스틱 시스템, 팔자 컨베이어 시스템, 장비 쪽에 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장비가 이렇게 생겼고요. 요 장비가 조각이 7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가 이와 같이 좌측에 있는 항상 장비 바깥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좌측에 있는 리프트 모듈과 그 다음에 이제 직선 컨베이어 벨트 모듈이 하나로 조합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터치 스크린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타워 램프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프트 모듈은 자동 스타트를 하면 평상시에는 벨트가 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왔을 때만, 팔레트가 왔을 때만 돌게 되겠고요. 직선 컨베이어 모듈은 자동을 하면은 항상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메인 화면이고요. 메인 화면에서 보시면 뭐 시스템, 수동 조작, 알람, 뭐 센서, 모니터 뭐 몇 가지 화면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것들은 크게 이제 뭐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수동 조작 화면만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화면은 뭐 이제 간단한 개통도가 나와 있고요. 알람 화면은 이제 알람 메시지가 떴을 경우에 뜨고요. 센서 모니터링 화면, 그다음에 인터럽 화면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조작은 수동 조작 화면에서 자동 수동 등을 조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수동으로 조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현재 상태 모양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처음에는 자, 비상을 한번 잠깐 눌러볼게요. 처음에는 이와 같이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운전 준비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운전 준비의 수동 모드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위치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바뀌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수동으로 바뀝니다. 자, 수동 상태에서 조작을 하실 때 뭐 상단 컨베이어 벨트 스토퍼 1번 이와 같이 조작하실 부품들, 조작하실 요소들을 선택을 하시고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버튼을 눌러주시면 실린더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실린더를 조작하시겠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조작하실 실린더를 선택을 하시고 온, 오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 벨트는 컨베이어 벨트는 자, 상단 컨베이어 벨트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온 버튼을 길게 계속 누르고 있어야 주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수동 조작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조작이 다 끝나시면은 그냥 초기 상태로 이렇게 돌려두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상태로 돌리지 않으셔도 자동을 하면은 자동으로 초기 상태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자동으로 오겠습니다. 자, 셀렉트를 터치를 하시면은 자동 모드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동그란 버튼, 자동 기동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연한 녹색으로 바뀌면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컨베이어 물류 시스템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고요. 이와 같이 7조각이 있습니다. 7대를 모두 다 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7대를 다 런을 안 하시고 기본 물류만 보내시겠다면 6번, 7번, 8번 쪽 컨베이어만 3군데만 런 해주셔도 됩니다. 자, 팔레트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자, 팔레트는 이와 같이 모양이 생겨 있고요. 기본적으로 팔레트는 이 네 모퉁이에 구멍이 이렇게 다 뚫려 있는 팔레트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USB 박스가 로딩이 됩니다. 임의의 공간에 팔레트를 공급을 하실 때는 직선 컨베이어의 부분에 뒤쪽 부분에 이와 같이 팔레트를 차분히 올려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팔레트가 물류를 타고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로지스틱 시스템, 물류 시스템 11번째 공정 되겠습니다. 팔레트 배출 공정입니다. 팔레트 배출 공정. 자, 전면 패널 동일하게 도어를 여시고 차단기 2개 올려주시고 DC 파워 램프 들어온지 확인하시고 PLC 런 상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모델도, 요 공정도 로봇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전원을 켜게 되면 로봇 알람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티칭 펜더트는 그냥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이따가 터치해서 리셋을 누르면 이 알람 소리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장비 쪽으로 먼저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장비입니다. 앞에 보시는 게 이제 로봇이고, 이 로봇과 여기 앞에 있는 컨베이어가 상호간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베이어 벨트에 저 부분에 팔레트가 놓이게 되면 이 로봇이 구동을 해서 팔레트를 전체를 집어서 주행 로봇이 가져갈 수 있도록, 팔레트를 가져갈 수 있도록 작업 타입 쪽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러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트가 같이 연동되어서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팔레트를 먼저 자동 운전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베이어 벨트 물류 시스템을 자동 운전 준비하시고 자동에 선택을 하시고 런을 시켜주시면 이와 같이 컨베이어 벨트가 구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베이어 벨트가 물류 시스템이 연동이 되게끔 준비를 해 주신 다음에 장비의 터치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장비로 왔습니다. 장비의 터치 화면입니다. 전 공정들과 마찬가지로 우측에 조작 버튼들, 좌측에는 상태 램프들이 있고요. 이것도 로봇이 있다 보니까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로봇 온 버튼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봇이 척 하면서 서브 온이 되면서 초기 위치를 잡고요. 다른 실린더들이나 이런 것들도 초기 상태로 리셋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리셋 램프와 로봇 온 램프가 녹색으로 점등이 되면 초기화가 완료된 거고요. 다 처음으로 들어가서 오토 화면에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 운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걸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자동 운전 시켜놨던 컨베이어 벨트에서 신규로 유입되는 팔레트가 들어오게 된다면, 신규로 유입된 팔레트가 들어오면 로봇이 구동해서 팔레트를 주행 로봇 쪽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작업 따위로 이동을 시켜주는 그러한 공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류 시스템 쪽에서 팔레트 배출해서 저장 창고로 이송시켜주는 모바일 주행 로봇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 부분도 이전에 설명드렸던 모바일 주행 로봇과 동일하게 PC 프로그램 쪽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얘는 IP가 72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부분은 이전에 설명드린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자, 장치 부분을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충전 독이 있고요. 네, 이쪽에 이제 조작할 수 있는 화면이 있는데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전원만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현 상태가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고요. 혹시나 꺼져 있다면 전원을 온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시면 되겠고, 비상 상황에 임의로 움직이실 때는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릴리즈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모바일 주행 로봇을 힘으로 움직이면 바퀴가 프리런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모바일 로봇은, 자, 이전에 설명드린 팔레트 배출 공정 쪽에 작업 다이에서 팔레트를 실어서 저장 창고 쪽, 가장 마지막 공정인 ASRS 공정, 저장 창고 쪽 공정에 팔레트를 얹어주는 그러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으로 모바일 주행 로봇 이후에 있는 13번째 공정인 팔레트 로딩 공정이 되겠습니다. 저장 창고, 최종 저장 창고 ASRS 모듈 쪽에 팔레트를 저장하기 이전에 있는 공정입니다.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우측에 보시면 컨트롤 박스에 차단기, PLC 등이 있고요. 전 공정들과 마찬가지로 전원 올리시고 DC 파워, PLC 런 상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이와 같이 화면이 구성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메뉴 버튼에 들어가셔서 우측은 조작, 좌측은 상태 표시가 되겠습니다. 리셋을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리셋이 되고 녹색불이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리셋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장치를 한번 보시면 이 윗부분에 일단 팔레트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다 소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오토로 들어가셔서 스타트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런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스타트를 해 놔야지만이 모바일 주행 로봇이 정상적으로 이쪽에 인입이 되면서 팔레트를 로딩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 저장 창고 공정이 되겠습니다. ASRS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최종 저장 창고 공정. 여기는 서브 모터 2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창고입니다. 자, 뒷면으로 와 보시면 이와 같이 컨트롤 박스가 있고요. 문을 여시고 전 공정들과 마찬가지로 전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 올려주시면 여기 공정에는 서버 모터가 있어서 서버 앰프가 2대가 있습니다. 전원 들어온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DC 파워 전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PLC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 모드 버튼, 모드 램프하고 런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비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장비로 왔습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기구부를 이송하는 그런 실린더 모듈들이 되겠고요. 위아래로 직교좌표로 서버 모터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가 이제 저장 창고 부분이 되겠고, 저장 창고는 총 3단으로 4줄 해서 총 12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가 1번이 되겠고요. 위에가 2번, 3번, 그 다음에 옆에 칸에서 4번, 5번, 6번 순서로 해서 12번까지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이 부분이 배출부가 되겠고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팔레트를 밖으로 빼내주는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출부라고 모듈이 명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이 부분이 이 이전 공정, 13번째 공정에서 팔레트를 로딩해주는 그런 공정이었는데, 이 부분이 여기 저장 창고 공정에서 팔레트를 가져가는, 즉 투입해주는 투입부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찝어서 팔레트를 집어서 로딩해서 창고로 저장하는 그러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터치 화면으로 이송해 보겠습니다. 자, 터치 화면입니다. 장비를 처음 키시면 이와 같이 초기 화면이 나오고요.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메인 화면,
수동화면, 위치 티칭. 위치 티칭은 일단은 암호가 걸려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암호가 입력은 되어 있고 OK를 누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하고 네, IO 리스트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메인 화면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해주실 거는 지금 현재 기구부가 원점 복귀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에 수동 운전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동 운전 화면. 네, 오시면 이와 같이 기구부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테이블 턴이나 리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기구부 테이블이 돌아가고 있고요. 박스를 팔레트를 로딩을 하거나 저장을 할 때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 자동 운전을 할 때는 자기가 알아서 이쪽으로 돌았다 저쪽으로 돌았다가 턴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전진 후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동 조작하실 때는 충돌에 유의하시면서 조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만지시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화면에 보시면 이제 기구부는 조작하는 부분은 끝났고요. 이송부 원점 복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서브 모터가 자동으로 초기 원점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깜빡거리면서 서브 모터가 움직여서 초기 위치로 이동을 했고요. 초기 위치가 저장 공정의 1번, 창고 1번 위치로 가는 게 초기 위치입니다. 그래서 초기 위치로 가게 되면은 이와 같이 램프가 깜빡거리는 게 이제 밝게 들어오고요. 혹시나 이송부 원점 복귀를 하는데 원점이 복귀가 안 되고 알람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바뀌면서 알람이 떴다라고 하면서 부저가 울리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수동 운전 부분 말고 위치 티칭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 티칭 화면 여기 보시면은 위치 티칭 화면에 들어가셔서 비밀번호 누르게 되어 있는데 OK를 누르면은 바로 이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맨 좌측에 조구 운전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조구 운전을 임의적으로 작동을 하셔서 조구를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천천히 서브 모터가 움직입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로 버튼,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이런 식으로 누르셔서 서브 모터의 기구부가 적당히 가운데쯤으로 올 수 있게끔 위치를 임의적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이렇게 위치를 이동을 해서 너무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고 안쪽으로 기구부가 온 상태에서 메인 화면으로 가셔서 기구부 이동 복귀를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초기화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초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수동 운전에 들어가시면 서브 모터가 정상적으로 원점이 잡혔다면 투입부 이송을 누른다거나 서브 모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는 배출부 이송을 누르게 되면 각각의 투입부하고 배출부로 서브 모터가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동 운전에서 임의로 적재 창고의 위치로 이동을 시켜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5번 위치로 한번 이송시켜 보겠습니다. 5번에 선택을 하시고 투입 위치 이송을 누르면 이와 같이 기구부가 5번 위치로 서브 모터가 5번 위치로 이송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10번 위치로 이송을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서브 모터가 10번 위치로 이송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시면 수동 운전은 완료가 되고요. 자, 초기 상태로 두시려면은 그냥 투입부 이송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놓으시면 되겠고요. 메인 화면으로 가셔서 사이클 운전, 자동 운전이 있는데 자동 운전을 선택하신 다음에 운전 시작을 눌러주시면 운전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전 공정에서 팔레트가 로딩이 된다면 얘가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저장 창고에 팔레트를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본체 PC에 보시면 스카다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감시 제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스카다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방법입니다. 자, 설치 파일 및 프로그램 바로가기 폴더를 열어주시면 바탕화면 파일 들어가시면 스카다 소프트웨어가 사이몬 D라는 파일이 있고 사이몬 X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사이몬 D는 스카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편집하고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사이몬 X는 실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이몬 D는 실행하지 마시고 사이몬 X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몬 X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확인창이 나오고 실행하시면 스카다 소프트웨어인 사이몬이 실행이 됩니다. 자, 초기 화면이 떴습니다. 전체적으로 6공정부터 시작해서 팔자 컨베이어, 물류 시스템, 그 다음에 저장 공정까지 전반적인 전체 공정이 모두 다 모니터링이 되고요. 로봇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각각의 센서들, 특정한 공정에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아날로그형 센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에 대한 정보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모니터링이 됩니다.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이와 같이 좌측에 보시면 SI는 지멘스 PLC고 MIT는 미쯔비시 PLC, 에토스는 에토스 장치인데 얘네들의 통신 상태가 이렇게 숫자 카운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숫자가 카운팅이 멈춰 있지 않고 홀딩되어 있지 않고 계속 값이 변하고 있다면 통신이 정상이고 PLC도 정상적으로 런 상태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사각 박스는 현재 타워 램프의 상태 표시를 같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 프로그램에서 한 번 더 보실 부분이 네트워크 상태인데요. 아까 언급하셨던 통신이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이 아이콘 네트워크 보기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이와 같이 팝업 창이 하나가 더 뜨고요. 얘를 화면을 늘려서 9번을 보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현재 통신이 정상적으로 원활할 때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글자가 떠 있고요. 통신이 안 되고 있다면 여러한 부분들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본체 PC의 IP는 192.168.0.102번이 되겠고 에토스는 100번, 미쯔비시 PLC는 81번, 91번, 그 다음에 지멘스 PLC는 11번부터 주르륵 이렇게 IP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모두 다 파란색으로 떠 있어야 통신이 정상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닫기 하시고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사이몬 X라는 스카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데이터도 내부적으로 수집이 되고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하실 때는 파일의 종료를 누르신다거나 X를 눌러서 닫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로 내려놓고 이것으로 사이몬 스카다 소프트웨어 구동 방법은 마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지멘스 PLC의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안에 보시면 설치 파일 프로그램 안에 바탕화면 파일 안에 티아 포탈 버전 15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티아 포탈. 이 프로그램을 구동을 하시면 이와 같이 지멘스 PLC 작화 프로그래밍 하는 프로그램이 뜨고요. 처음에 구동을 하신 후에 브라우저에서 불러오기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목록에 있습니다. 브라우저에 가시면 D 드라이브의 설치 파일 및 프로그램 폴더 PLC 및 프로그램 백업에 들어가시면 이와 같이 프로그램들이 모두 다 백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6공정 6공정 SI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폴더가 또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HBU UP 파일을 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로딩이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은 포탈 뷰라고 얘기를 하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 프로젝트 뷰라고 클릭을 하시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 PLC 리스트가 쭉 있는데요.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6공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여신 상태에서 PLC 1번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팝업 메뉴에서 다운로드 투 디바이스에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좀 로딩을 해서 창이 하나 뜨고요. 이 부분에서 로드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진행 표시가 되면서 PLC 컨피그레이션이 한번 써집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피니시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모두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도 한번 하겠습니다. 2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다운로드 투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메뉴를 선택을 하신 후에 로드 버튼 한번 클릭하시고 진행이 완료가 끝나면 피니시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을 1번부터 6번까지 초기에 한번 써 주셔야지만이 정상적으로 PLC 1번부터 6번까지가 정상적으로 통신을 하면서 전체적인 공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부분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에 추가적으로 메인 차단기 위치 등과 방법 등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PC 뒤쪽에 벽배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분전함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시면은 차단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차단기들이 본 스마트 팩토리 장비의 전체 전원을 공급해주는 메인 차단기들입니다. 이 차단기들이 다 올라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쪽에 분전함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보면 작은 분전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분전함이 있는데요. 왼쪽 분전함은 얘 스페어용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분전함에가 또 차단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차단기도 전원을 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합 컴프레셔 있는 쪽으로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자, 가장 마지막에 저장 창고 뒤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압축 공기 컴프레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축 공기 컴프레셔도 정상적으로 전원이 켜져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압력이 제대로 뜨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